제가 받았던 질문은 이건 중요한 건데 재수술할 때 흉터하고 연골 박리가 하려고 해도 구분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네. 이거는 일반인보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 네. 궁금하실 건데, 그리고 보비라고 해서 이렇게 지지는 거, 피 안 나게 하는 네. 그런 거를 저는 잘 안 쓰는데 이거를 왜 안 쓰시냐 이런 질문이에요. 보비 쓰세요? 재수술에는 잘 안 쓰는데요. 첫 수술에서는 그래도 쓰는 편이고, 쓸 때도 보통 여기 우리가 이쪽에 인대를 끊어야 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쓸 때는 있습니다. 제가 안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걸 안 써도 수술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징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피는 일단은 시간이 걸려서 저절로 멈추는 그런 기간도 좀 둬야 된다. 딜레이드 브리딩 네. 생각해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피부를 얇게 박리하는 게 재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혈행이 닿지서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보비를 안 씁니다. 이 흉터하고 연골을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박리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장님께 배웠기 때문에 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네. 재수술할 때는 요즘은 연골수를 그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를 하려고 처음부터 시도하면 맞아요. 그거는 잘못하면 페일한다. 그래서 피부를 얇게 먼저 박리해서 들고 연골과 흉터를 웬만하면 하나의 그 덩어리로 보고 그 네. 자체를 박리를 해서 네. 구조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흉터 조직을 벗겨나가면서 남는 연골을 확보하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재수술한다고 들어가면 일단은 코에 연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큰일 나죠. 술 네. 복잡해지고 네. 위로 막 흉터 덩어리가 남게 되니까. 다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흉터가 단단하게 만져지고 오픈했을 때 연골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네. 일단은 흉터와 연골을 하나로 놓고 그 덩어리채로 박리를 네. 먼저 해봐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20년 이제 늦게 그 세대 차에서 조금 눈높이 설명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오시면 왜 모양 만들 때 왜 재수술이 더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모양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수술할 때 다시 이 공간을 연다 그래서 이제 오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오픈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코 수술할 때 이제 공간을 여는, 우리가 이제 박리한다 그러거든요. 그 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재수술의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박리 과정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얼마만큼 일정하게 얇게 잘 들 수 있느냐가 수술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경험이 없고 적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책에는 이 연골의 형태나 코의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하얗게 연골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면은 우리가 재수술할 때도 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또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재수술할 때 코가 막 뚱뚱하고 이러면 이거 흉살 다 제거할 거예요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런 흉살을 오히려 제거를 하면 연골 자체가 많이 약해지고 다시 주저앉거나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흉살을 제거하고 안 제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튼튼한 연골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일단은 적절하게 박리를 그렇죠. 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혈액순환이 닫히면 우리가 괴사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막 그 SNS 이런 거 보면 코끝이 막 시커멓게 죽어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 요즘은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금 구축코 저도 한번 알고 있습니다. 예,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고 남자분 아니시고요? 여자도 있던데. 아, 그래요? 와, 무섭더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도 원래 잘 된 환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된 아니, 그렇죠. 이게 병원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오랜만에 누가 오신다 그러면은 반가워야 돼. 고맙게 해야 되는데 왜 오시는데 이렇게 되죠. 오시는지. 근데 또 더 오래 하면은 저처럼 오래 하면 한 10몇 년 만에 20몇 년 만에 오신다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그분들은 이제 뭐 자녀분을 데리고 오실 때도 있고, 네. 세월의 변화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상담하고 고마우신 분들이 많죠. 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흉살 이런 것들은 제거하냐 안 제거하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어떻게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초심자 같은 경우 이거를 다 떼어내고 다 잘라내야지 복코가 교정이 되고 재수술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 사진인데 그 케이스 사진에서 흉살이 있어서 캡슐을 보형물 제거하고 다 교정이 됐는데 그 부위가 이제 푹 파여 있는 맞아요. 사진이 네. 있었던 케이스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팔다리나 몸에 있는데 흉터 수술할 때 흉 제거 조직을 가나마 완전히 제거해서 정상살로 이렇게 깨끗하게 봉합해 주는 게 원칙인데 네. 코는 그 자체가 어떤 뿔뚝 튀어나온 입체적인 모양을 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버텨주는 구조를 하드한 구조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미세하게 여러 가지 조직이 섞여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재수술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덜어내고 흉터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 또 그 다음에 뭘 얻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높이의 차이가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흉터 제거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익 퇴축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셨는데 선생님이 비익 퇴축 교정을 복합 이식을 하시나 봐요. 복합 이식이 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비익 퇴축부터 하면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찝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콧구멍 위쪽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이제 코가 들린 건 아닌데 콧구멍 정면에서 볼 때 조금 많이 보인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콧구멍 자체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거죠. 펄럭펄럭거려서 이 부분이 모양이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을 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복합 조직 이식은 저희가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피부 이식도 있고 저희가 쓰는 연골, 뭐 귀연골, 자간흑, 뭐 비중격 이런 연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막도 있고 그다음에 진피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할 경우 이제 복합 이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수련 받았던 병원이 뭐 우리나라에서 구순 9개월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복합 이식 해야죠. 여기 요 성인이 됐을 너칭 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한쪽이 결국 그것도 찝힌 게 이제 비익 퇴축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 코는 양쪽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상 코는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 이식보다는 제가 나눈 그 비익 퇴축의 모델에 따라서 비익 퇴축이 생기는 원인의 많은 부분이 우리 비익 연골의 위치가 정한다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레이드를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수술법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대개 그 방법이면은 해결이 되죠. 네. 일반 우리 지금 범주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특별히 컴포짓 그라프트 하는 경우는 개원해서 경험하신 적이 많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구순열 환자분들 성인 이후에 그렇죠. 구순열이 그런 왔을 경우가 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축코가 왔을 때 이미 이 콧구멍 안쪽에 있는 점막들이 많이 손상이 그렇죠. 되거나 그렇죠.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때는 한 적이 있습니다. 구축코가 심해서 점막의 소실이 너무 많다거나 노스트릴 스트레스 그러니까 콧구멍이 없어지고 쭈그러드는 거죠. 굉장히 무섭거든요. 콧구멍이 한번 쭈그러들면은 우리 몸에서 구멍이 생기면은 되게 그거를 상처인 줄 알고 메꿀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좁힐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그런 곳을 안 하는 곳이 기능을 하는 뭐 콧구멍, 입, 눈, 귀 이런 데들은 안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면 콧구멍이 작아지면서 이게 줄여서 닫아야 되는 곳인 줄 알게 몸에서 딱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넓혀도 다시 작아지려고 그러죠. 그럴 땐 조직을 대체를 해줘야 돼. 그 자체에서 넓혀봤댔죠. 자꾸 줄어들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네. 그럴 때는 덩어리치를 제거해서 복합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는 저도 복합 이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한번 얘기해보고 정리해볼까요? 기증경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볼까요? 네. 그 질문이 가슴연골을 교정을 해줬는데 2달 됐는데 코끝에 텐션이 빠지고 코끝이 길어지고 너무 낮아져 버렸다. 왜 그런 것 같으냐? 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자간흑을 썼는데요. 네. 그 굉장히 강한 지지대를 썼는데도 왜 2개월 지났는데 그게 갑자기 재발이 됐을까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자간흑 연골을 연장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로 올리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중격 자체가 약한데 만약에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자간을 매달아 놓으면 이거 자체가 힘을 못 버티고 이거는 딱딱해도 동시에 다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간흙 자체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 한다고 해서 얇게 펴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필 때 이제 제대로 전처치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이거를 비중격에 댔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덮는 양에 비해서 큰 거 아니에요. 네. 반대로 이게 크게 느껴진다면 덮는 부분이 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덜 늘어난 채로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긴장 이완이 돼서 만약에 이만큼을 늑연골이나 기직늑연골을 댔는데 여기서 연장을 해서 댔는데 우리가 피부를 덮는다 그러면 쭉 딱 고무줄로 당겨서 이렇게 닿는 것처럼 닿으면 그 100%이 2달 뭐 그냥 바로 드러나고 피부에 얇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고무줄이 아니라 실로 이렇게 담궈서 여기다 딱 맬 정도로 피부가 이완이 되는 정도로 이완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거죠. 그걸 작게 해서 나머지 부분 늘릴 때는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로 늘려야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인 겁니다. 2달 뒤에 가슴 늑연골을 아무리 세게 밀어도 재발이 되고 안에 게 드러났다는 거는 박리가 덜 된 거고 네. 지금 말씀한 대로 덜 된 박리 피부에 또 더 큰 거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휘거나 아니면 그 압력을 못 견뎌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직늑연골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기직늑연골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주변에 많이 쓰는데 일단은 수술이 엄청 간편하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공여부 얘기를 꼭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내 몸에서 연골을 떼려 그러면 다른 부위에서 귀든 가슴이든 떼야 되는데 기직늑은 이제 다른 부위에서 뗄 필요가 없으니까 수술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귀나 이런 비중격에 비해서 튼튼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용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직늑 자체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술 수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술비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환자 오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구축호 환자인데 네. 그 와서 상담을 해보면 저는 이제 연골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교정이 되는 분들이 열이면 9이 다 가슴 늑연골 쓰라고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왜 가슴 늑연골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상담을 하다 지쳐요. 가슴 늑연골을 안 써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써야 될 때는 쓰죠. 저도 이제 초기에 제가 2000년대에는 가슴 늑연골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드러나고 또 아무래도 우리 흉곽 바디 우리 몸 신체의 장기를 감싸는 곳에 손상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는 순서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걸 쓴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임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젊은 원장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코끝이 이제 단단하고 딱딱한 게 좋은가 아니면은 내추럴하게 부드러운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코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이런 얘기들 하면 더 딱딱한 걸 쓰면은 이제 안 무너질 거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성형이 일상의 문화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사회적으로 공명심을 다 우리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은 피노키오 코처럼 이렇게 높은 코가 어느 날 갑자기 유행을 하면은 가슴도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무슨 옛날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개인 취향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추럴한 걸 가능하면 보존하는 상태에서 조물주가 한테 우리가 이거 어떤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모양 개선을 해주고 이러는 행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확실히 성형외과에서 어떤 정도 이제 뭐 유행을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유행 만들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추구미가 있긴 있는데 또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상담이나 실장님 상담하고 나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후기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화려한 게 눈에 띄거든요. 네, 화려한 게 눈에 띄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너무 유행을 쌓고 이제 버블 쌓이듯이 쌓이는 것보다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성원 원장님은 그 인터넷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또 유명 블로거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그런 거를 많이 볼 텐데 네. 중심을 잘 잡고 성형외과 의사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용기도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용기도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글도 많이 쓰고 그러시니까 선한 영향력이 좀 많이 있다면 우리 일반 분들도 건강한 성형 특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번 영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다행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베크 채널도 제가 방문을 했었고 네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한 내용 가지고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 것 수면 같아요. 마취 얘기. 네, 그렇죠. 수면 마취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잠깐 아까 전에 말씀 나눴을 때 그 실리콘 모형물로 네, 경찰 그거 나중에 그거 한번 얘기하죠. 기대하고 제가 있겠습니다. 압수수색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원장님 압수수색 한번 듣고 20 싶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보형물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고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도 우리 좋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